네, 안녕하세요. 투엔체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데니머 갖고 왔습니다. 드디어 네,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시던 내용이 너무 많아서 네네. 오늘 영상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것만 빨리빨리 찝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후리어 4분기 갖고 왔고 항상 나오는 장표거든요. 네네. 항상 나오는 장표인데 모든 게 다 새 거예요. 오. 원래 항상 한 반 정도는 새 거였고 네네. 반 정도는 기존 거 그대로였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6개 싹 다 바뀌었고 내용이 다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거는 PHA 얘네 주력 제품이잖아요. 네. 이거 기반의 제품이 뭐 우수하고 뭐 혁신적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 안에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뭐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PHA 좋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어차피 제가 뒤에서 총합해서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래서 PHA가 경쟁력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부 정책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부들이 정책을 내기 때문에 네. 이게 앞으로 계속 적용될 거다. 그래가지고 그쪽 부분에서 우리는 규제적으로 우리 수혜를 볼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공장이죠. 켄터키 공장이 단기 수요를 그러니까 결론은 수요 맞는 캐파를 실제로 운전시킬 수 있다, 가동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내용이 되게 많은 중요한데 네. 뒤에 따로 정리해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총 공장이 3개가 있는데 여기가 1번이 켄터키 공장, 2번이 그린필드 베인브리지 공장, 3번이 DCT라는 건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파산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 관련돼서 돈을 어떻게 끌고 왔냐, 음. 그리고 어떻게 끌고 더 올 거냐. 이런 결론적으로 조금 끌고 왔나 보네요. 네,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왔고 어떻게 또 더 끌고 올 건지 해서 재무적인 관점이고요. 네. 마지막은 뭐 이번에 C레벨들을 되게 많이 뽑았어요. 작년에 2022년도에 C레벨들을 되게 많이 뽑았는데 그거 관련해서 뭐 쓴 건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보기 힘든 게 저희가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 이쪽 이슈는. 네. 근데 뭐 자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좀 되게 이번 실적 발표에 되게 핵심이었는데 결론부터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면 이 켄터키 공장이 있잖아요. 네. 이 공장에서 뽑아낼 수 있는 PHA 순수 PHA 양은 32.5 밀리언 파운드예요. 드디어 숫자가 나오는 네, 거네요. 저도 이게 좀 놀랐어요. 숫자를 이렇게 주길래 조금 놀랐는데 32.5 밀리언 파운드고 이제 그 순수 PHA에서 이제 제품으로 만드는 PH가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PHA랑 다른 거랑 혼합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약 2배, 그러니까 50% 정도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약 2배 정도 해서 65 밀리언 파운드의 완성품이 나오고 그 완성품의 매출이 190 밀리언 정도 나온다 연간. 그러니까 연간 풀 가동되면 190 밀리언 정도의 매출을 찍어낼 수 있는 공장이 켄터키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프로세스가 여기서 이제 그 퍼먼테이션 약간 발효라고 할까요? 발효를 시키고 이 발효시킨 거를 만들어 가지고 건조하고 필터링을 거친 다음에 최종 완제품을 만든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건 이제 기술적인 거죠. 여기 쪽은 기술적인 건데 이쪽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해놨고 구체적인 수치를 좀 줬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뒤에 제 PPT로 만들어왔고 그 다음에 항상 있던 건데 이제 신규 고객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나왔던 건 제스프리 아시나요? 모릅니다. 제스프리 모르시나요? 네네. 되게 유명한 아마 델몬트 오렌지 약간 이런 제스프리 이런 거 그 키위 이런 거 골든 키위 이런 거 못 들어보셨나요? 제스프리. 그 골든 키위는 알 것 같아요. 네, 대충 네. 이미지가 그려지긴 했네요. 그 키위 안에 플라스틱 꽉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죠. 제스프리랑도 했다. 음.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기존의 고객들과 더 어떤 내용들을 진행했는지 있는데 뒤에다 정리해놨으니까 이게 좀 혼합돼 있어서 그냥 제가 PPT로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숫자 봐야 되는데 숫자는 여전히 쓰레기예요. 네, 여전히 좀 힘들어요. 쓰레기다. 네, 되게 힘들다. 보시면 매출도 또 역성장했고 그러네요. 21년 대비 22년은 다 줄었어요. 모든 분기가. 근데 그거는 일단은 얘네가 PLA라는 게 있고 PHA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그냥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PHA는 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프셋이 되면서 이게 더 커요 지금. 점점 근데 이제 미래 먹거리가 바뀌는 과도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그동안에는 PLA가 주력 매출이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한 거죠. 그래서 이게 더 많이 깎이면서 PHA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이거를 지금 커버가 안 된다.
그래서 매출도 역성장하고 마진도 깎이고 있다. 왜냐하면 얘네가 마진도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얘네들은 아직까지 그 보통 마진을 올리려면 풀 캐파를 돌리면서 규모 경제를 달성해 줘야 이제 생산 이런 제조업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아직 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완벽한 마진을 기대하기는 힘들었던 거죠. 근데 매출 원가 자체는 이게 더 되게 유의미하게 낮아지긴 했네요. 근데 이거는 ADJ입니다. 네. 회사에서 임의로 조정한 거다. ADJ.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네가 이제 공장 투자비 이런 것도 다 ADJ 녹여냈기 때문에 제거해서 보면은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진 않아서. 근데 어쨌든 이 총체적인 내용은 정리해놨고 이 숫자적인 걸 풀어주고 싶긴 한데 숫자가 별로 좋지 않아요. 숫자적으로 보기에는 22년도가 너무 안 좋았다. 근데 제가 이 숫자들에서 좀 그나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뒷변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넷 인컴이 마이너스 28밀리언이잖아요. 그리고 조정 에비타가 마이너스 8.5밀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디서 조정이 됐느냐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보면 SBC가 세요, 되게 셉니다. 14밀리언이에요, SBC가. 그러니까 이게 맞냐? 지금 아까 매출 기억나시나요? 매출이 15밀리언이거든요. 1년 연간 22년 1년간 매출이 15밀리언인데 SBC가 14밀리언. 말도 안 되네요. 말도 안 되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좀 생각을 많이 했냐면 일단은 기업의 매출 자체가 너무 작아요. 아까 그 켄터키 공장 65밀리언 파운드 하면 190밀리언이었잖아요. 그렇죠. 190밀리언 대비 14밀리언이라 하면은 어느 정도 양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분기였는데 연간으로는 56밀리언입니다. 네. 56밀리언이니까 제가 자꾸 분기랑 비교했었는데 연간으로는 53밀리언이거든요. 매출이. 그러니까 거의 매출만큼 지금 SBC를 뽑고 있는데 실제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니까 회계상으로 이렇게 되긴 했어도 일단 SBC가 작진 않다.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좋진 않죠. 좋진 않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90밀리언이 됐을 경우에도 꽤 크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성장했을 때 이게 계속 고정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고정비를 감당할 기업이 아니다. 네. 뭐 그 생산 원가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이런 SBC도 그렇고 이 고정비 절대적인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비용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려면 많이 드는데 네. 매출이 그 비용 대비해서 아직 전혀 유의미하지 않다. 그렇죠. 매출이 유의미하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고정비가 감당이 잘 안 된다.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 볼 때는 변동비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쵸. 왜냐면 고정비는 이미 다 낼 수 있는 거고 그 위에 변동하는 것 따라서 매출이 같이 가는 건데 지금 이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는 기업, 그러니까 완전 얼리 스테이지 기업인 거죠. 이걸 제가 숫자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좀 멀었다. 정말 중소기업이구나. 정말 그 좋아요 중소기업이다. 그래서 좀 멀었다. 그래서 숫자를 당연히 이 숫자의 개선세를 확인하는 건 저도 확인을 할 거지만 숫자로서 어떤 걸 얻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펀더멘탈을 좀 더 보고 투자 시기를 늘리는 기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들었고 이제 제가 그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어닝콜이랑 제가 자료들 다 보면서 준비를 한 건데 일단 좀 중요한 거는 빨간색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 가져오긴 했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멈춰놔서 보시고 저는 빨간색 위주로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자금 수혈 했댔잖아요. 자금 수혈에는 방법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부채 있고 자본 늘리는 거 있죠. 근데 이번 콜에서 얘기했는데 더 이상 자본 늘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증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주 희석시키지 않겠다. 라고 또 3분기에 이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확실히 안 할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워낙 주가가 지금도 낮고. 그래서 부채를 끌고 왔고 이 부채가 지금 어느 정도냐. 그 부채에 관련된 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걸로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130밀리언 정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 속마음이었는데 제 속마음이었는데 선순위 채권을 130밀리언을 가져왔고 담보는 회사 자산으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자가 연 14.4%예요. 네, 연 14.4%짜리 부채다. 셉니다. 정말 세네요. 네, 셉니다. 그리고 2027년이나 2026년 만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주가 희석보다는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는 점에 회사가 지금 굉장히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채 발행도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 중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부채 성공했다. 그래서 뭐 저는 이걸 보면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하다. 네, 대단하다. 그리고 이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가 제프리라는 그 증권사인데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제프리 자체가 이거를 돈을 준 것 같거든요. 중개를 떠나서. 그래서 제프리에서 1.5밀리언 주 옵션을 받았고 행사가가 7.5달러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네, 만기가 5년. 근데 제프리 입장에서는 뭐 행사 안 해도 14.4%면 뭐 남는 장사죠. 75달러여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그 130밀리언을 가져왔는데 이제 안에 그러니까 부채를 끌고 오는데 거래 비용 수수료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마저 다 포함한 부채를 갖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130밀리언 갖고 왔는데 이것저것 비용 다 빼니까 98.6이 됐어요. 할 말이 없네요. 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세다. 세다. 그래서 130밀리언이 86.1이 되는 기적. 그럼 실질 이자는 거의 18%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낼 이자도 다 빼놓고 이제 계산했을 때 순수 넷이 86.1인 거죠. 넷 금액이. 그러니까 86.1 밀리언 수여를 했다. 근데 이게 얘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한 3, 4년 버틸 수 있는 자금이에요. 네. 3, 4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이어서 이게 왜 이 정도 사이즈로 됐는지를 또 풀어드릴게요. 이게 또 보니까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왜 이 정도 금액이 됐는지. 그래서 첫 번째 어쨌든 돈을 구했다. 그래서 단기간에 유동성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단기간 돈 없어서 망할 일은 없다. 왜냐하면 부채를 끌고 왔기 때문에. 근데 뭐 가장 우려하던 부분이니까요. 네, 제가 가장 우려하던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3, 4년 정도는 해소가 좀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돈은 캐펙스 투자에 들어간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돈으로 뭐 어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유동성 리스크만 해결하겠다. 그리고 이 캐펙스 투자는 저번에 얘기했던 DOE 론 그 미국의 에너지부죠. 여기에서 받아낼 거라는 생각이 있고 이번 분기에 제출을 했다고 해요. 이게 보니까 뒤에 나오는데 8,000페이지짜리라고 하네요. 그 서류가. 그래서 8,000페이지짜리 제출 서류를 끝냈고 이제 여기서 피드백이 나오면 그거 갖고 이제 조정해가지고 할 거라는데 미국 공무원도 참 힘들군요. 네, 미국 공무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근데 이게 어쨌든 본인들 말로는 뭐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국가의 일정이니까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돈을 이 DOE 론에서 끌고 오겠다. 네, 그리고 회사 자체의 유동성은 이번에 끌고 온 부채로 막겠다라는 계획을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뭐 대견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 속마음이고 가로는 다 제 생각이자 속마음이고 그리고 4분기랑 2022년도 실적은 얘네가 5월 달에 그 발표를 했던 게 있는데 인베스터 데이처럼 그때랑 인라인하게 나왔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했어요. 현재의 숫자가 지금 우리의 위치를 설명하지 않는다. 네, 자기들도 이제 아는 거죠. 네, 이 숫자를 보고 투자 못 받겠구나. 네, 저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1년간 우리가 나아갈 길을 스텝 바이 스텝 설명해주겠다. 일단 첫 번째 위에 말했듯이 유동성 문제는 해결됐고 그리고 두 번째 CFO와 CHRO, CLO 상품 마케팅 쪽의 그 C레벨들 그다음에 법리적 분들 인재들이 다 수혈을 했다. 그래서 인력 충원이 끝났고 이제 궤도에 오르겠다는 그런 스텝 바이 스텝을 걸어가겠다. 네, 근데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제 생각은 딱 이거였습니다. 결국 그쵸? 숫자로 증명해줘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걸 믿을 수 있느냐 못 믿느냐는 사실 더 펀더멘탈 깊게 아느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보류해두고 숫자로 증명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이게 5개의 발효 장치, 그 다음에 뭐 3개의 다운스트림, 이게 아까 봤던 그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 3개 나눠져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5개가 있고 3개가 라인이 3개가 있고 이게 2개가 있는데 이걸 다 풀로 돌리면 190밀리언의 매출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한 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맨 뒤쪽에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치면 1년으로는 순수 PHA가 32.5밀리언 나오고 제품으로는 65밀리언, 그래서 매출 기준 190밀리언. 그래서 딱 2배씩 되는구나. 그래서 1파운드당 3달러 살짝 언더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정확히 수치적으로.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게요. 네. 약간 파운드당 ASP가 다 계산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 나왔던 내용이라
이게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죠. 지금 거의 100% 넘게 올라와 있는데 10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서 그리고 당장 파산이 끝나서 파산 이슈가 없어서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계산이 되니까. 네. 근데 저는 이거 믿진 않고 있고 네. 지켜보겠다. 진짜인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이번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 켄터키 공장 하나인데 얘네들의 기여 마진은 30% 정도로 이제 타겟 마진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190밀리언의 매출이 내는데 이거의 30% 정도가 마진이라는 거죠. 그러면 비용 계산도 얼추 될 수 되죠.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지만 유사하게 되죠. 그래서 60밀리언이 마진으로 돌아와서 그 긍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달성할 걸로 판단한다. 왜냐면 얘네 1년 적자가 뭐 한 5에서 60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었고 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인라인하게 맞추는 건 마진도 30% 기준선 체크하면 되겠구나. 실제로 그렇게 찍히는지 숫자들이.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앞으로 팔로우업을 할 거고 뒷부분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그런 새로운 이슈들 나오면서 이번에 고객 뉴스가 나오죠. 아까 우리 PPT에 봤던 1번부터 6번까지 내용들인데 네. 신규 고객으로 제스프리와 HAV라는 또 이 플라스틱 그 소비 플라스틱, 그러니까 일회용 플라스틱 만드는 거 네. 그쪽 대기업인데 얘네에서 이제 석유 원유 기반이 아니라 pH 기반 제품, 그래서 포크, 나이프, 스푼, 빨대, 컵 이런 그리고 뭐 포장용기 검증 통과했고 이제 사용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식의 업데이트가 있었고 그리고 단순히 그런 회사 고객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유럽에서 그 싱글 유스 커피팟이라고 해가지고 일회용 커피잔이죠. 네. 생산 금지시킨다. 그래서 내년 말 정도에 시행될 가능성, 이게 법안이 제출이 됐고 내년 말 정도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유럽의 현재 제조사 이거 커피 잔 제조사 빅5 중 3곳과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올해 하반기에 첫 번째 테스트 제품이 출시될 거다. 근데 얘네가 그 아까 제가 65밀리언의 완성 제품을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규모가 유럽의 커피 용기 규모의 딱 10% 정도 해당된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적은 거죠. 그러게요. 커피 잔만 10%를 다 소화해도 회사 캐파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갈 길이 좀 멀다 캐파 생산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수요는 확실히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캐파가 적으니까 그린필드 공장을 건설할 이유가 본인들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늘려야 되는 이유가 수요가 이렇게나 많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아까 나왔던 DOE 론 제출 완료했다. 그래서 걔네랑 일하는 거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이긴 하나 사실 이거는 뭐랄까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슈잖아요. 그렇죠. 뭐 자초될 수도 있고. 네, 저초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다려 보겠다. 그다음에 DCT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좀 정리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갑자기 들으면 얘네는 공장이 3개 있습니다. 공장 3개 있고 1번 켄터키, 2번 그린필드, 그다음에 3번 DCT라고 있는데요. 켄터키는 지금 돌아가고 있고 풀캐파를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얘네 지금 현재 캐시카우라고 말하기는 했고 현재의 모습. 그린필드는 아예 지금 완공조차 안 된, 아예 나오는 아웃풋이 없는 그냥 미래에 지어질 공장. DCT는 그 노보모라고 그 작년에 인수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네 기억납니다. 그 인수했던 공장이 DCT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개의 공장이 있고 이 3개의 공장을 기반으로 계속 얘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니까 그린필드 찍겠다. 그리고 이번에 켄터키는 아웃풋이 얼마니까 매출이 이만큼 찍힌다. DCT는 어떻게 되겠다가 여기입니다. 그 그린필드 공장에서 이제 사진 원래 있었다가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보니까 네. 그 증설이 멈췄던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DO 이론을 보고 네. 다시 재개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필드는 앞으로 400밀리언 정도를 더 4에서 500밀리언 정도의 투자 자금이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자금으로 이걸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금으로 못 땡겨 오니까 사라진 거고 스탑이 됐었네. 네, 스탑이 됐었고 DOE에서 돈이 땡겨 오면 추가로 진행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그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 DCT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공장이긴 한데 이거는 미래 이야기고요. 지금은 테스팅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제품들을 일부 만들어봐서 테스팅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어쨌든 상품이니까.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하는 공장이고 연구 시설이네요, 사실상. 어느 정도 연구 시설이자 그 시제품 시운전하는 그쪽이고 그리고 이게 기술적인 차이가 좀 있는데 얘네는 아까 발효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얘네는 촉매라는 그 단서가 달라요. 그래서 얘네가 좀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인수한 거예요. 노보머라는 기업을. 기존의 화학 기업을. 그래서 얘네는 촉매 기반으로 PHA를 만들고 얘네는 발효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얘네가 훨씬 더 효율성은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얘네도 그 캐파 확장을 하고 싶어요 지금. 돈이 얼마 드는지도 뒤에 설명을 해줘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운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팅만.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디오 이론에 지금 막 기대고 있는 거죠. 자꾸 워싱턴 갔다 왔다 하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 매출 벌이는 게 그 촉매를 통해서 하고 있는 PHA고, 그래서 지금 상업 화학 회사들이랑 협의하고 있다. 이쪽에서도 어쨌든 이런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있고, 고객의 테스트와 시제품 만드는 걸 지원하는 스케일 정도는 된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 회사가 돌아가는 게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실제 공장과 동일하지만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쌓은 데이터를 통해 앞으로 이걸 이제 캐파 확장을 했을 때 정보를 뽑아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해줬어요. 그래서 이 인수권이 우리 최고의 ROI를 창출할 거라 믿는다. 나중에 보시죠. 네. 뭐 숫자를 가져와야 최고의 ROI라고 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오, 이런 말을 쉽게. 그다음에 이제 CFO가 나오는데 CFO는 사실 숫자적으로 큰 의미가 찾기가 조금 어려워서 뭐 이미 숫자를 다 줬으니까 할 말이 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다 겹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아직 스케일이 좀 작아서 고정비를 감당할 수는 없지만 변동비 기준으로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ADJ에서 보여줬던 거예요. 조정치에서 고정비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빠지고 변동비 원료 같은 것만 포함해가지고 ADJ 마진이 좋아졌어요 이번에. 확실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업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스케일이 작아서 고정적으로 투자하는 걸 아직 감내할 수는 없지만 그걸 걷어내고 보면 원료나 변동비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마진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 근데 뭐 공장이나 짓고 얘기하면은 어차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케일을 갖추면 우리 자신 있다. 이런 걸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번 분기에는 유독 좋았는데 거의 한 30%가 나왔을걸요? GP 마진이. 근데 GP 마진. 네, GP 마진이. 왜냐면 OP까지 못 가야지. 너무 멀리 갔어요. 네, 너무 멀리 갔어요. 그 정도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이번 분기에는 유독 좋았는데 주요 고객들이 프라이스 믹스니까 주요 고객들이 비싸게 사간 거죠. 근데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 웃었습니다. 네, 이런 이슈가 있었고 현재 현금은 62.8 밀리언 보유. 현재 갖고 있는 현금이 62.8이다. 그리고 캐펙스도 165 밀리언 투자하겠다. 네, 없는데 투자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될지 봐야죠. 네. 그다음에 이번 캐시에는 이 130 밀리언이 반영돼 있는 수치는 아니에요. 제외하고 있는 수치고. 그래서 얘네가 1년에 캐시를 한 30에서 30 정도 운영하는데 들어가거든요. 회사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말했던 게 2년이면 끝난다. 근데 이제 130 가르치고 98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3년 정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캐시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거는 뭐 읽고 싶은 분들은 읽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4분기에 떴었던 뉴스인데 앞에 내용들이랑 어떻게 보면 되게 유사해요. 보시면 DOE에서 개최하는 화학 라운드 테이블, 그러니까 어떤 구성회 같은 건데 여기에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정부적인 것들에 계속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켄터키주, 아까 켄터키 공장이라 했잖아요. 켄터키주에서 국립 바이오 기반 제품의 날이라고 미국에서 2022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날입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올해 처음으로 나온 거고 앞으로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명예훈장 받았다. 우리가 평소에 보는 공시랑 다르시죠? 좀 다르네요. 네, 많이 다르시죠. 명예훈장 수여. 네, 명예훈장 수여.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 네. 그리고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6개월 가량의 파일럿 프로젝트인데, 그러니까
이 플로리다 잭슨빌이라는 지역에서 이 오가닉 재활용 서비스를 이제 파일럿으로 진행을 한다. 약간 그 자율주행 파일럿 에어리아처럼 이 지역에서는 이제부터는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들을 사용하는 걸 한다. 해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다. 본다가 아니라 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얼마나 공급하고 계약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아쉽긴 하나 다 써놨습니다. 바이오 기반 제품이 확실히 방향은 맞다. 너무 빨리 투자했나 보다. 저희는 항상 너무 빨라서 네, 문제죠. 너무 빨라서 이렇게 자기 반성도 좀 했고요. 이게 뉴스였고 Q&A를 좀 가져왔는데 중요한 거가 아까 EU의 10% 정도로 가질 수 있는 캐파였던 거 기억나나요?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 정부들이 규제 관련해서 현재 캐파로 EU의 10%라는 매우 작은 부분만 해당할 수 있는데 규제가 작동한다고 너네가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죠. 근데 이번 어닝콜에서 굉장히 신기했던 점, 솔직. 원래 솔직하지 않았거든요. 내려놨군요. 네, 원래 솔직하지 않고 제가 맨날 이것도 얼버무리네, 회피하네 했는데 딱히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이게 제가 최근에 영상으로는 안 올렸지만 네. 스템 실적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는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얘네 이거 숫자 준 꼬라지가 네. 이 자꾸 숨기려고 한다, 그쵸. 솔직하지 못하다 네. 이러면서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데니먼은 이번에 솔직했군요. 네, 이번 분기에 되게 솔직하고 많이 내려놨고 많은 걸 공개했어요. 음. 그래서 좀 좋았는데 음. 그래서 그러니까 매우 초입이라서 좋긴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다. 이 규제들은 규제들이 지금 시작은 했지만 이게 정착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 우리의 캐파를 확장하는데 고객과의 협력 가능성이 있는데 확답을 줄 만한 내용은 없다. 솔직했다. 이게 좀 컸어요. 네. 그다음에 아까 그 DTC라는 촉매제 기반 PHI가 너네 역사상 제일 좋은 ROI를 보여줄 거라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 뭐 어떤 요소가 뭐냐 이것 중에 그리고 6개월이랑 1년 전 대비 너네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냐 지금 라고 했을 때 디테일하게 가면 현재 두 가지 협상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업스트림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시추하는 그 걸프만이라고 하는데 그냥 원유 많이 뽑는 곳. 지역이죠. 네, 지역 이름인데 거기서 하는 전통 그 시추 업체랑 공동 입지를 협정하고 있다. 저는 이건 공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뭔가를 지금 어떤 입지를 같이 협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화학 대기업, 그러니까 이제 다운스트림 쪽이죠. 그 원유 뽑아온 걸 가지고 정제하고 이런 쪽인데 네. 그쪽 대기업과의 장기 구매 계약이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봐서 오프테이크 계약이라고 하는데 장기 구매 계약이고 한번 맺으면 무조건적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데니머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죠. 그렇죠. 네, 무조건 대금을 지급받으니까. 그래서 이 계약을 통해서 캐시플로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PHA 50만을 장기 계약을 맺었다. 그럼 돈을 주잖아요. 이 돈으로 충분히 뭐 이런저런 마진 따졌을 때 플러스 캐시플로우다 라는 걸 얘기해 준 거죠.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다. 뭐 운전자분이 아까 30밀리언이라고 했으니까 30밀리언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 뭐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가격에 잘 팔아서 마진 남는 장사를 시킬 수 있는 계약이다. 이게 원래 협상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협상하고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이 DTC에서 벌어나고 있는 거다. 라는 걸 얘기해 준 거고. 그다음에 뭐 이 뒷부분은 근데 계약 아직 초기라서 너무 기대는 마.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솔직해졌다. 네. 네. 그다음에 제가 중요하다고 친 게 되게 많네요. 네. 거의 다인 것 같긴 한데. 네. 읽어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에비타랑 캐펙스 가이던스를 보면 23밀리언 정도로 확인할 수 있고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에비타하고 캐펙스 가이던스를 보면 이게 지금 23밀리언이 마이너스 23밀리언 나갈 돈이거든요. 근데 그 운용 비용 쪽에서 오펙스 쪽에서 8밀리언을 감축하고 그다음에 오펙스 쪽에서 8밀리언 감축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GPEX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GP 쪽, GP 쪽에서 15밀리언 해가지고 23밀리언을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비용을 줄인다. 네, 비용을 줄인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올해 말 50에서 60밀리언 정도 유동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해서 우리가 보유하는 현금 수준이 20x 밀리언, 20x 밀리언보다
안정적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현금 충당했고 비용도 줄일 거기 때문에 이런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렇죠. 그래서 현금 소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또 좋은 질문이 경기 침체에서 리스크 관련해서는 경기 침체되면 주문이 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문량에 대해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침체 관련해서는 재무적인 모델 짜놓은 거 없다. 네. 솔직하네요. 저도 보자마자 이게 제가 직역한 거거든요. 원문이 되게 솔직하다. 되게 좋았고 그리고 리스크 자기 회사에 대한 리스크 얘기를 해주는데 일단 고객의 제품 런칭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가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다. 네. 그리고 그냥 우리는 우리 일을 하고 고객의 입장을 기다릴 뿐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유동성 리스크였다. 근데 이번에 통제했다. 라고 얘기 딱 깔끔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BEP 가동률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20% 정도로 가동률 BEP를 맞출 수 있다. 이 켄터키 공장 자체로만. 그러니까 켄터키 공장이 20%만 돌아가도 손익분기점을 넘는다. 그렇죠. 근데 이건 공장 자체로만 얘기고 오펙스 비용, 회사 오펙스 비용까지 다 따져서 뭐 세금 이런 거 다 따지면 올라가야겠죠. 네, 더 올라가야겠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100% 했을 때가 아까 말했던 190 밀리언이다. 네, 여기까지만 외워두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린필드 공장 사실 켄터키만 따지면 190이잖아요. 네, 그린필드도 어차피 지어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갈 총 비용이 얼마냐? 515에서 665 사이 레인지를 줬고, 그러니까 대충 600 밀리언이죠. 현재까지 171 밀리언 투자했다. 그러니까 430 밀리언 정도 남았잖아요. 현재 데니머 시가총액입니다. 진짜 작네요. 네, 현재 데니머 시가총액, 그러니까 4달러 기준 시가총액이에요. 오른 거 기준. 그래서 이거 보고 시가총액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DOE 안 되면 그린필드 없는 겁니다. 못하죠. 네, 이 돈을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악순환이네요. 네. DOE가 정말 중요하겠군요. 정말 중요해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회사는 거의 본인들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생각 정리 가져왔습니다. 제가 좀 오늘 급하게 두서없이 많이 얘기했는데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사실 이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제가 항상 요즘 지난 분기에 생각 정리를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지난 분기에 제가 걱정했던 건 파산 여부, 정책 서포트, DOE론 성공 여부는 아직 공개는 안 됐죠. 그다음에 스테이츠와 리전별, 그러니까 지역별 싱글 플라스틱 규제 법안인데 이번에 유럽 새로 하나 법안 됐죠. 캐시 수준 오케이. 네. 이렇게까지 지금 체크가 됐고 신규 고객 증가 이번 했죠. 네. 계속 하고 있고 PH 매출 성장 하고 있습니다. 또 오케이. 켄터키 공장 가동률 확인. 이거는 현재 가동률이 몇인지 공개는 안 했는데 이번에 대신 제한된 게 100% 캐파 기준 190 밀리언이라고 정확히 줬고 1파운드당 3달러 언더다 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줬다 라고 해서 저는 이건 좀 만족스러웠고 그린필드 공장 추가 건립은 결국 이 DOE에 달려있다. DTC의 진짜 쓸모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지난 분기에는 이 공장은 왜 있는 거지? 테스팅하고 향후에 캐파 확장하려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처음 알았지만 촉매 기반이다. 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좀 많이 체크가 됐다 이번 분기에서. 그래서 3분기 생각 정리가 많이 해소가 됐고 4분기 생각 정리를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켄터키 공장 풀 가동 시기가 언제일 거냐. 네. 이거 회사에서는 올해 연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Q, 2Q, 3Q로 갈수록 점점 올라가서 매출도 계속 뛸 거고 4Q 됐을 때는 풀캐파 나올 거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실제 숫자가 그렇게 찍히는지를 봐야지. 봐야 된다. 그리고 그린필드 공장 건립 자금이 그러니까 그린필드라는 공장이랑 DTC라는 공장이 자금 조달이 DOE 통해서 될 거냐.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된다. 사실 모든 게 다 약간 기승전 DOE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군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얘네들은. 그러게요.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이번은 아까 요기랑 같은 내용인데 실제로 숫자로 찍히는지를 제가 좀 확인할 거고 계산해놨으니까. 그다음에 정부 정책 도입되는 시기랑 고객 확보가 언제 될 거냐. 요거를 생각 정리를 해놨고 제가 좀 밸류에이션을 좀 해봤는데. 귀하군요. 네. 좀 정리를 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로 주어진 제한된 정보에서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가정을 거쳐서 한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
적자 기업이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을 했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라.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 매 분기 실적을 다시 팔로우업 할 때마다 또 이번에 첫 숫자를 줬으니까 숫자 계속 보완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더 완벽한 모델로 바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1번 공장, 2번 공장, 3번 공장이 있고 1번 공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 190밀리언 2번 공장에 만들어낼 생산량은 공개가 됐거든요. 이건 지난 3분기 자료에 있어요. 네, 3분기를 믿냐 못 믿냐는 다른 문제고 네. 3분기 PPT 기준으로 125밀리언이 나온다. 125밀리언이면 이거 약 2배라서 380밀리언이고 이번 4분기에 약 400밀리언이라고 제시를 해줬어요. 이건 10K에 있어요. 제가 10K도 좀 봤는데 검색해서 10K에는 400밀리언이라고 적혀 있고 그다음에 이 DTC 같은 경우에는 330 플러스 60밀리언이라고 10K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매출 계산이 안 돼서 다른 방식이라 일단 보수적으로 하자.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590밀리언 정도 나와요. 그린필드가 완공된다는 가정하에. 근데 그린필드 아직 멀었거든요. 그렇죠. 그린필드 그 건립 시기가 2024년에 그 준비 다 마치고 시작하면 잘한 거다. 네, 2025년에 시행되면 잘한 건데 지금 중간에 멈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빼야 된다. 남아 있는 건 190밀리언이다. 라는 가정하에 밸류에이션을 시작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DTC 그 공장이랑 PLA 매출 지금 PLA 다 들어가 있죠. 제외를 했어요. 일단 순수 PH만 보자. 그래서 190밀리언 켄터키 풀 가동할 때 올해 연말 기준 190밀리언 나오고 아까 기여 마진이 57일 했잖아요. 30% 57달러 나오거든요. 57밀리언. 근데 이 C 마진이란 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뭐 GPM, OPM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거의 OPM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뒤에 NIM 쪽으로 가긴 하겠지만 거의 마지막 단의 마진, 기여 마진이라서 옛날에 워렌 버핏이 많이 쓰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진짜 보수적으로 가서 이 프리 캐시 플로우까지 가면 저는 18%로 줬어요. 더 왜냐면 더 깎이니까 세금 내고 뭐 하고 하면 34.2가 나옵니다. 근데 현재 순부채가 251밀리언이거든요. 발행 주식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지금 청산시킨다. 제가 자주 하는 거잖아요. 청산하는 밸류에이션 하면은 청산하면 밸류에이션 여기인데 일단은 이 정말 보수적인 18%로 한다. 1.73달러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네, 결론적으로. 정말 보수적으로 하면 1.73달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수적으로 안 하고 이 30% 마진으로 계산을 하면 4.53달러가 나와요. 현재 지금 주가가 4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대충 이 정도 190밀리언에서 기업 마진 정도로 밸류에이션 때려가지고 한다고 치면은 4.53 정도가 나와서 빠르게 주가가 올라갔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사실 여기 완전 제 내피셜이라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그린필드가 풀 가동된다 2025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3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매년 7% 할인을 때렸어요. 그렇게 돼서 이 590밀리언이 다 녹여들면 마진 기준으로는 15달러 나오고요. 그 FCF 기준으로는 8달러가 나옵니다. 목표 주가가. 그래가지고 밸류에이션 여기까지 해봤다. 그래서 지금 드릴 수 있는 말, 한 4.5달러 왔다. 충분히 목표 주가다. 더 올라가기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하지 마라. 네, 이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1.73 밑으로 내려간다 다시. 저도 사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뭐 파산 이슈 이런 게 더 터지면 모르겠지만 갑자기 DOE가 안 된다 이러면은 이제 미래 성장 밸류에이션을 또 차감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진짜로. 그거는 이제 더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근데 그래서 어쨌든 1.73달러가 됐으면 하단 정도는 충분히 지지가 된다. 그리고 4.5달러 정도 왔으면 내려놔도 괜찮겠다.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는 없는 건데 밸류에이션상.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 그린필드 공장이 완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 몇 년간 더 투자할 거다. 그냥 이렇게 보셔도 된다 이거죠. 네. 여기에 이제 사실 이거 엄청 보수적으로 한 거고 여기에 이제 사실 PLA 매출도 있고 DTC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뭐 정책 드라이버도 계속해서 네. 나올 거고 뭐 그렇게- 시장 밸류에이션도 추가가 될 거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 프리미엄 더 붙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예측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대응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 순수하게 190을 가지고 했을 때 이 테이블이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디벨롭 해야죠 이거.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1.7달러면 싸다. 네. 그리고 4.5달러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적정하다. 적정하다. 아, 적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DOE론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정책 드라이브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팔로우업하고 매 분기마다 얘네가 진짜 현금을 잘 쓰고 있는지 그렇죠. 이게 지금 이번에 정말 비싸게 가져왔는데 돈을 네, 14.4. 그걸 또 다음 분기에 우리 없다 이러면은 끝이에요. 예, 그 자꾸 돈을 벌었는데 남편이 자꾸 도박당해서 네. 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써버리는 그런 꼴이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팔로우업하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을 마치고 아 너무 고생하셨네요. 다음에 10K 지금 조금씩 읽고 있는데 정리되면 네. 좋은 정보를 가지고 데니머 주주님들 힘내시라고 네. 저도 힘내고 요즘 제일 행복해 보이세요. 제가 힘들죠. 스템 주주가 힘들죠. 그쵸. 네. 어쨌든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에는 데니머 10K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